네, 반갑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양호하게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죠. 엉근하게 좀 눌려있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그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던,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주목받았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올라온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내리긴 했는데, 또 대형주의 특징이 뭐예요? 또 급락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내려가는 형태로 오늘 마무리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계좌 상황이 크게 변했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으실 것 같고요. 수급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였는데 슬금슬금 바뀌더니 순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겠죠. 즉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해지는 압박도 적었을 테고요. 조정에 대한 포인트도 그렇게 깊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양봉이었는데 음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자, 아래쪽 지지선 다시 그어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600포인트 이상이긴 하고요. 263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이평선대가 이제 지지선 역할 위쪽으로 올라와 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정이 밑에까지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들어가더라도 2650포인트 정도대에서는 지지선을 잡아줄 것 같다 판단되죠. 그러면 지금 위치가 2659포인트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옆으로 누워준다거나 등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통해서 주가가 한번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263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 라인으로 넘어갈 확률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뭐 호재성 재료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뭐 나쁜 악재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이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조금 부담을 줬을 거라 생각되고요. 워낙 이제 변동성 많이 보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만약에 AI 반도체 쪽에 관한 종목군들이 추가 하락의 모양새를 보인다라면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소부장 쪽 관련한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제법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오후 들어서면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1시 때부터 계속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후 매수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매수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뭐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점이 나타날 만한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었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냥 적당하게 가격이 좀 내려온 종목들은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은 여전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갑자기 많이 실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후반부에 더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됐고요. 소부장 쪽에서도 종목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 종목도 올라간 종목 같이 이렇게 짬뽕을 시켜 놓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도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태에 마무리됐고, 당연히 이 코스피 쪽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수급의 이동을 통한 코스닥 중소형주 움직임으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은 1000억 순매도입니다. 1000억 원 정도면은 그냥 뭐 매도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 좀 팔았네? 네, 그런 정도. 좀 팔았네도 아니죠. 그냥 조금 이제 매도의 흔적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도 연기금은 오늘 매수가 들어갔어요. 기타 법인도 매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쪽이 보면은 투신, 네, 그 다음에 사모펀드잖아요. 이쪽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도 380억 정도 순매도 있긴 있었는데 뭐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네, 코스닥 쪽은 뭐 같은 수준에서 어떤 매도가 이어졌던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매도는 네, 800억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에서의 어떤 변화나 동요가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얘기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프로 증기 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1.2
3%, 하이닉스가 3%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현대차도 3.75, 현대차가 마지막에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2시 넘어서면서부터죠. 네, 1시 후반부, 2시 넘어서면서 훅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또 지지가 잘 되고 있어서,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자동차 쪽에서도 약간 경계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아도 지금 보면은 1.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네, 아래쪽 지지선을 향한 조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내려가는 부분들이, 뭐, 네이버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쁜 내려가는 게 있고, 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고, 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고,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대차나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SDI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런 것들 제외하면은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 종목군들의 낙폭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DI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죠. 뭐 LG 조금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뒤로 넘어가도 네, 크래프톤이 오늘 4%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 또 5%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은 마지막까지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에코프로 둘 다 마이너스, 알테오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SP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세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은 엔캠이에요. 엔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후반부에 좀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 반등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을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리노공업은 계속 가만히 있다가요. 막판에 2시 넘어가면서 확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쉽게 따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패턴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JYP 엔터는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제법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5.7% 올라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엔터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위메이드 게임주가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이렇게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재료를 갖고 있거나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군들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쁜 포인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조정, 그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주 위주의 상승, 이런 쪽으로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 현황 먼저 좀 살펴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774개 종목 상승, 804개 종목 하락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57개 상승, 518개 하락입니다. 뭐 딱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한 편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거래소 쪽에서는 하락한 종목이 제법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같은 경우는 자람테크놀로지, 우진엔텍, 대봉LS, 시노펙스 등등등 네, 막 섞여 있어요. 뭐 어떤 특정 테마만 잘 움직였다 이런 게 아니죠. 초전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죠. 네. 초전도체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뭐, 기타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들이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한 종목은 제법 있는 편이에요. 10%까지 무려 33개고요. 9%까지 확장해보면은 39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세토피아, 그리고 SP소프트, 오하임 컴퍼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9% 이상까지 보게 되면 네, 한 7개 정도 종목이 오늘 네, 하락세를 크게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포인트 잠깐 볼까요? 하락 포인트 보시면 2.86입니다. 조금 큰 상태죠. 상승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2.74. 마이너스가 조금 더 우세하네요. 그래도 마이너스 뭐 0.1, 뭐 0.2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시장이 오늘 보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 네, 특별하게 종목을 매수한 게 없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브, LG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는 레버리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금융투자 쪽 매도는 또 아니네요. 그죠? 금융투자에서는 현대차 매도만 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ETF 쪽입니다. 그러면은 투신 쪽 또는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은 매도가 거의 잡혔을 것이다. 보이시죠? 근데 얘네들도 뭐 눈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네, 조금씩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1200억 막판에 좀 더 팔았군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260억, 기아, 포스코 홀딩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좀 있었고요. 리너공업이 오늘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팔아먹는 움직임도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뒤로 밀려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등이고요. 시노펙스, 두산 로보틱스, HLB, 삼성중공업 등등등으로 요즘에 조금씩 반응하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네,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로 내려서 본다라면 그다지 걱정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어차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움직임이라면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시장은 조정이 얕게 지나가고 나면 또 반등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즉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기를 맞추려면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보시고요. 일단 이번 주 만기 지날 때까지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네,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하시고 대체적으로 관망, 홀딩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 9시에 시작하는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오시면 또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